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무인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인가요? 북한에서 긴급 방송이란 걸 했습니다.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밤하늘을 쳐들어와 가지고 전단지를 쫙 뿌리고 갔다 라면서 북한이 아주 분기탱천해서 방송을 한 게 있죠. 전 세계에 타전이 됐습니다. 북한은 그 무인기가 남한에서 보낸 것이라고 일단 낙인 찍고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남측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죠. 물론 그 뒤에 약간 태도가 어정쩡해지긴 했지만 일단 남한이 보낸 것 아니다라는 쪽으로 흐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에 갔다는 그 무인기는 남한이 보낸 것이다 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한 군데에서만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냥 긴가민가 혹은 귀에 솔깃한 제보이긴 하나 입증이 어려우니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꽤 여러 군데에서 듣습니다. 육사 43기 출신의 정보기관, 군 정보기관 관계자가 바로 이 북한에 보내는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돈줄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무튼 주도한 사람은 육사 43기 출신의 군 정보기관 소속 관련자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요, 지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꽤 유력한 설로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사실상 바로 이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 분위기는요, 육사 43기까지는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남측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인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빼박 증거까지 나왔다. 북한에 간 무인기 육사 43기 아무개가 보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진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이 사진은 올해 초에 열린 아덱스라는 행사에 출품되었던 대한항공의 무인기 목업, 그러니까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요, 실제 크기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2배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0% 스케일 수준으로 만들어진 이 무인기, 여기 사람을 한번 보세요. 거의 사람보다도 큰 무인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인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에서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는 이런 무인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우주항공 카이에서 군용기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거의 독점체제죠. 이 독점체제 현재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헬기라든지 또는 이런 무인기라든지 이런 쪽을 현재 개발을 하면서 카이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바로 이 대한항공에서 제시한 무인기 모습입니다. 이 무인기, 이 모습을 잘 한번 봐주십시오. 자,
어딘가 좀 닮았죠. 어디와 닮았다? 예. 엊그저께 북한이 평양 상공에서 찍었다고 하는 무인기 사진과 매우 닮았습니다. 평양 상공에서 찍었다는 무인기는 삼각형입니다. 이런 무인기를 전익기 형태라고 합니다. 날개와 몸통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날개와 몸통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서 몸통 전체가 날개인, 동체 전체가 날개인 이런 형태를 보고 전익기라고 합니다. 전익기의 특징은 수직 방향타라고 그러죠. 우리가 꼬리 날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있는 경우에도 수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벌어지는 이런 형태가 있죠. 아무튼 이 무인기, 대한항공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이 무인기와 북한 상공을 헤집고 다녔다는 무인기는 매우 닮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북한 상공을 헤집고 다녔다는 그 무인기는 나만이 보낸 게 아닌가. 특히 대한항공에서 개발했다는 이 무인기가 북한 하늘을 헤집은 그 무인기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대한항공의 무인기입니다. 현재로는 이 무인기는 정찰용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 무인기 역시도 북한에 간 무인기와 매우 닮았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자, 여기서 하나, 자, 제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인기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 무인기는요, 예, 보시다시피,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무인기 모습입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무인기의 일단 그래픽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픽 영상을 잘 보십시오. 이 무인기 모습 역시 아까 대한항공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그 무인기 모습하고 매우 닮았습니다. 자, 이 무인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실게요. 자, 이 무인기에 여기에 글자가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네. 자, 확대해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뭐라고 보입니까? 예. 국방과학연구소. 예. 이 무인기 형상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무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하늘을 헤집고 다녔다는 그 무인기는 현재 대한항공 혹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형상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모습인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물이 아니잖아. 개발 중이라며. 그렇다면 아직 북한 상공을 헤집고 다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잘 보아주십시오. 이 기사는 지난 4월,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에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올해 4월이 아니라 작년 4월입니다. 제가 이걸 좀 고칠게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자, 네. 올해 4월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해 4월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진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옆에 있는 사진. 역시 무인기죠. 자, 윤석열 꼴 보기 싫다. 윤석열 빨리 얼굴 치워라. 라고 하실 분을 위해서, 예, 확대해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보시다시피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라는 그 모형과 대단히 똑같죠.
자, 그런데 이 기사는 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는 지난해 4월 이미 개발이 끝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4월에 개발이 끝났고 시험 비행을 시작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이 모형들은 단순히 모형이거나 상상도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인 기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종과 북한 하늘에 나타났다는 기종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합니다. 북한 하늘을 헤집고 다녔다는 그 무인기는 민수용, 그래서 민간인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명백히 군용이고 군기관 혹은 정부기관이 참여한 것이다. 정부기관에 의해서 날아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의문을 제시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북한에 날아다닌 그 무인기가 군용 무용기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군용 무인기라고 하더라도 그걸 꼭 남한에서 보냈다 혹은 군부가 보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이죠. 지금 알려진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처럼 민간단체, 특히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지를 뿌리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여전히. 그리고 민수용이라고 해서 그런 성능이 안 나온다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북한 밤하늘을 헤집고 다녔다는 그 무인기를 두고 이것이 군부에서 관여한 것이다. 특히 남한의 군부에서, 특히 남한의 군 정보기관에서 관여했다라고 하는 대목과 관련해서 모양도 모양이지만 그 무인기의 성능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짧게 잡아도 150km 정도 됩니다. 갔다 오려면 항속거리는 300km가 필요하죠. 그런데 북한 하늘을 조금 날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항속거리는 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휴전선 딱 붙어서 출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휴전선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출발해야 될 겁니다. 이런저런 요인을 감안할 경우 항속거리는 350km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떨어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민수용 무인기는 항속거리가 350km씩 나오는 그런 기종은 좀 드뭅니다. 고가일 뿐만 아니라 굳이 민수용 무인기가 그렇게 장거리를 날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민수용 무인기는 주로 어디다 씁니까? 예, 주로 농약 뿌리는 데 쓰거나 측량하는 데 쓰거나 최근에는 뭐 이 무인기 가지고 택배를 보낸다고 합니다만 글쎄 뭐 택배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거리까지 날아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성능만 해도 이거는 전혀 민간용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모양도 닮았고 성능도 민수용이라 보기에는 너무 오버스펙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군용기가 맞고 군사적 목적을 띠고 혹은 정치적 목적을 띠고 날아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야 이건 민수용이고 탈북자 단체 혹은 민간 단체가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서 보낸 거야 라고 주장을 하실 분들이 계속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탈북자 단체 그러니까 북한에 계속 풍선 띄워서 보냈던 사람들 말이에요. 전단지 보내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하고 조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가 이런 얘기했단 말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단지를 뿌리려고 무인기를 보낸다?
그거 솔직히 가성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단지를 보내려고 무인기를 띄운다? 야, 솔직히 가성비 너무 많이 떨어진다. 지금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은 보낼 때 대량으로 보냅니다. 대량으로 보내야지 그것이 단 한 장이라도 북한 주민들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평양이나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이 삐라, 소위 말하는 삐라 전단지가 뿌려지면은 정부기관이나 뭐 북한의 경찰 이런 데서 먼저 나와서 이 전단지를 싹 수거할 겁니다. 따라서 평양까지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평양에 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보장은 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 대량으로 보내는 것을 선호한답니다. 그런데 무인기? 야, 무인기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갈 수 없잖아. 따라서 이 전단지 몇 장 날리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낸다는 것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더군다나 평양 상공까지 날아갈 무인기라면 꽤 비쌀 텐데 그거를 몇백 대씩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몇백 대씩 보내면 분명히 격추도 당할 건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띄우겠냐? 전단지 날리려고 무인기 보냈다라는 얘기는 조금 오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있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자료는요, 엊그저께 이 프레시안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프레시안의 보도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전단지 몇 장 뿌리려고 무인기 날린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보도가 이미 한번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 날아간 그 무인기는 전단지를 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네, 북한에 간 무인기는 사실상 민간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냈을 가능성, 혹은 민간 단체를 앞세워서 사실상 군 정보기관이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부쩍 불안해져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고요. 국제 정세도 매우 불안합니다. 특히 대만 문제가 한반도 문제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한반도의 분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를 참여시킬 정도로 한반도와 현재 상당히 밀접해져 있는 전쟁입니다. 남한대로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차탄이든 야포탄이든 이런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의 대한민국의 이 무기들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한국에서 그런 무기가 계속 공급이 되고 탄약이 공급된다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더 길게 전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불편하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더 이상 남한이, 대한민국이 유럽이든 동구권이든 우크라이나든 무기든 탄약이든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말로 해서 듣나? 윤석열이 말로 해서 안 듣지. 제일 좋은 방법은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나라에 보낼 게 어디 있어? 당장 우리가 급한데. 안 그렇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속 윤석열은 병정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리죠. 뿐만 아니라 이 군사 퍼레이드, 국군의 날과
국군의 날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내 한복판에 최첨단 무기들이 날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두 가지 문제는 혹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진 국제 정세, 그리고 더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 그것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연이어 군사 퍼레이드가 열린다는 것 역시도 연관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 전쟁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혹은 안보 위협을 핑계로 해서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윤석열이 지금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들었다. 그런데 그 무인기가 남한에서 보낸 것 같네? 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인식을 준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이게 남한의 민간단체가 보냈던, 군부가 보냈던, 정보기관이 보냈던, 하여튼 누가 보냈던 휴전선을 넘어왔다는 것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침략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윤석열은 몰랐을까요? 군 정보기관은 모를까요? 아니, 무인기를 띄운 그 탈북자 단체든 대북 단체든 이런 단체들은 무인기가 북한에 가는 거 그 자체로 심각한 전쟁 위협이 된다는 거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게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드렸다시피 북한에 간 무인기는 남한에서 보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형상 자체가 그러하고요. 성능도 그러합니다. 삼각형의 전익기. 현재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기와 똑같습니다. 심지어 그 스텔스 무인기는 작년에 이미 개발이 끝나서 지금 현재 시험 비행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스텔스 무인기 개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보자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개발 비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개발 비용이 아니라 시험 운행 비용, 실험비로 바뀐 거죠. 항목이 바뀐 겁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에서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처음에는 R&D 예산으로 포함시켰는데 이제 그 항목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삭감되지 않았다. 라고 실제로 해명을 합니다. 자, 이미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남한에서 출발해서 평양 찍고 돌아오려면 민수용으로는 그만한 항속거리가 안 나옵니다. 왜? 민수용은 그렇게 멀리 가려고 만들 필요가 없거든. 그죠? 기껏 해봤자 자기 주변 뱅뱅 돌다가 또 오면 그만해요. 항속거리 아주 길어봤자 200km면 떡을 칩니다. 굳이 350km, 400km까지 만들 이유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이나 중국처럼 무인기 싣고 대륙으로 횡단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 옥수수 뿌릴 것도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기껏 해봤자 마을 요런 데에 농약 뿌리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측량하는 것밖에 없어.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 측면으로 볼 때 남한, 그것도 정부에서 보낸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제보를 받았다고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은요, 현재 군사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민간 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학교 이런 데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분들의 얘기는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군용기다. 두 번째, 현재 개발 중인 장비가 맞다. 세 번째,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다. 가장 파다한 얘기가 육사 43기 출신의 정보기관 관계자가 주도했다. 이 정보기관 관계자가 미국 쪽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미국 쪽에서는 이미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인기 사건을 기획한 사람은 육사 출신의 정보기관 고위자로서 육사 43기 출신이다. 미국의 극우 기독교 단체와 일본의 극우 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남한 내 탈북자 단체를 이용해서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한은 정부나 군부 고위층들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꽤 구체적이죠. 누가 주도를 했는지, 돈줄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행을 할 때 뭐라고 위장을 했는지까지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앞서서 길게 많은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이 군용기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면 이것이 군용기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군용기든 아니든 사실상 누가 보냈는지 나온 거죠. 자, 미국의 극우 기독교 단체, 얘들은 뭐 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댔을까요? 일본의 극우 단체들은 왜 돈을 댔을까요? 남한의 탈북자 단체들은 뭐 원래 그런 거 하던 애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얘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시다시피 이들은 지금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에 풍선 띄우는 것도 계속 지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보내는 그 풍선에 1달러를 넣어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1달러를 넣어서 보내려면 미국으로부터 돈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돈줄이 있는 거야. 그 돈줄이 미국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랑 좀 연결이 돼 있는 뭐 그런 애들인 거지. 근데 얘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리고 하필 지금 그랬을까?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들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질을 쳤다라는 거죠. 어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네.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다음 두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한반도에서 지금 무력 분쟁이나 충돌이 생긴다면 미국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 영향은 아마도 트럼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꽤 구체적인 제보였습니다. 미국 극우 기독교 단체와 일본 극우 세력들이 돈을 대고 육사 43기 출신의 정보기관 관계자가 이 사건을 주도했다. 그리고 겉으로는 남한 내에 있는 탈북자 단체가 이를 꾸민 것처럼 위장했다. 야, 이들의 목적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음모론이라고요? 자,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정부, 특히 바이든과 해리슨이 경로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고 사인을 보냈다라는 얘기들까지 들어옵니다. 자, 흥미진진한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걱정하시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좀 더 깊숙한 내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곧이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